밑줄군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석조사리감입니다. 뭐 이거 굉장히 문화사에서 그림으로도 잘 나옵니다. 어디 거냐 하면 백제 거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건데 계속 읽어봅니다. 이 사리감에 새겨진 글을 통해 능산리 절터가 관산성에서 전사한 이 왕 하게 되면 백제의 성왕이 되죠. 백제 한번 또 읽어봐요. 백온 고군침비계 문동무 성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왕의 관산성 전투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성왕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라의 집업진 시대가 있죠. 진 시대 이 중에 이제 진흥왕하고 이때가 이제 신라의 성장기죠. 진흥왕하고 성왕하고 같이 한강을 뺐습니다. 고구려가 한강을 이 이후에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찾아가니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되죠. 이때 성왕이 전사한 게 관산성 전투입니다. 이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왕의 업적 하게 되니까 이제 성왕이 한 거를 보기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 문제죠.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 성왕 다음에 무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도 뭐 굉장히 반복되는 선지네요. 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자, 불교에 대해서 또 한번 복습을 해봐요. 백제, 고구려부터 써야죠. 고구려, 백제, 신라 하게 되면은 소침눌법에서 수수림왕, 침유왕, 놀지마리간에 전래 고구려 무쿠자가 전래했지만 법봉왕 때 공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동진 불교 하면은 백동마 해가지고 백제 동진에 말한 안타가 전해줬습니다. 침유왕이 되죠. 3번 윤총을 보내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대하성은 언제예요? 문동무 성무 이 할 때 의자왕이 있죠. 의자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통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의자왕 때 이제 대하성을 공격을 하게 되죠. 이 누구예요? 김품석이라고 하는데 김품석의 장인이 김준추예요. 김준추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하성이 공격을 받게 되고 이 이후에 김준추를 고구려에 보냅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할 때 우리가 선덕여왕이 김준추를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때는 이제 부장왕이죠. 영계소문이 실권을 잡고 있고 거절을 당해가지고 이후에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고 삼국통일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시작이죠. 통일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대하성 되나 안되나 해보자 할 때 대나 황웅백계 평안고 이렇게 외우고 있죠. 야,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한다면 의자왕이 되겠습니다. 의자왕. 4번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우리가 유서국신이라고 했어요. 유서국신. 고구려 초에 6기가 쓰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제 근초광 때 4세기 근초광 때 서기가 쓰여지게 되고요. 다음에 진흥왕 때 거칠부에 의해서 국사가 쓰여지게 되고 영양왕 때 신집 5권으로 건국 초에 쓰였던 6기가 신집 5권으로 요약본이죠. 다시 간추려지게 됩니다.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하게 되면 근초광이죠.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 성왕에 대한 옳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친 왕의 제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장군 윤충 나왔죠. 윤충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하성을 언제입니까? 의자왕 때 문동무 성무이 할 때 맨 마지막 왕인 의자왕 때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한 겁니다. 성주 품석이 김품석이죠. 이 김품석의 아내가 김준추의 딸이죠. 장인이 김준추인 거예요. 성주 품석이 처자를 데리고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이고 품석의 목을 메어 왕도에 보냈다. 서쪽 지방의 주연에 나누어 살게 하고 성을 지켜야 했다. 의자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성무이 할 때 무왕에 대한 설명이죠. 무왕. 이때 이제 사실은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를 했었는데 천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한능검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성왕이죠. 3번 수와 외교 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뭐 이렇게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 위덕왕이라고 있어요. 성왕하고 무왕 이 사이에 성왕 다음에 위덕왕이 잠깐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왕은 아니죠. 수 자체가 잠깐 있었다가 없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40년도 존속을 못합니다. 진짜 잠깐 점만 찍고 없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딱 이 정도만 외워둬요. 반복이 잘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4번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4세기 근초고왕이죠. 계백의 결사대를 보내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답은 5번이죠. 계백의 결사대. 우리 이 대하성부터 시작을 해서 되나 안되나 해보자. 되나 황웅 백계 평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보마 매기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게 되죠. 대하성 이후에 이제 나당동맹이 체결이 되고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하고 외가 도와주죠. 외. 그리고 저쪽은 누가 돼요? 김유신하고 소정방이 됩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패하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웅진 도독부를 세워요. 그 당이 세운 거예요. 웅진 도독부나 계림 도독부, 그다음에 안동 도우부, 이런 거는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자왕이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의자왕 하면은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 왕이 마목현과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였다. 김춘추가 국가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은 감히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왕이 분노하여 그를 가두었다. 김춘추가 가두어지죠. 이제 나중에 뭐 탈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왕이 누군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문평 영영보 할 때 영영보하고 보장왕이 이제 옹림이 되죠. 영양가 없는 짓만 했다 한 다음에 영유왕 때 천리장성의 축조를 영계소문에게 부탁을 하죠. 영계소문에게 부탁을 해서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옹립을 한 상태. 영계소문은 대망리지가 돼가지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편 이제 백제에서 마지막 의자왕이 대하성 등 40개 성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라에서 이제 구원 요청을 하죠. 이때가 언젠가 보장왕 때입니다. 김춘추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이게 그때 상황이에요. 마목형과 중령, 이 땅을 돌려달라, 도와줄 테니까 이 땅을 돌려달라 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이 과정, 이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고요.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에 이제 나당동맹이 당으로 가서 나당동맹이 체결되게 되고 삼국통일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나도 읽어봅니다. 나 관창이 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다시 들어가면 성공하리라 라고 말하였다. 관창은 적진에 돌입하 열심히 싸웠으나 계백이 나오죠. 계백 나오면 황산벌 전투입니다. 되나 안 되나 해보자. 되나? 황웅백계 평안고. 자, 지금 이 가 상황이 이거고요. 대하성 등 공격 이후에 이게 이제 제시문 가의 상황이 될 거고요. 제시문 나의 상황은 이게 됩니다. 사이면 이제 뭐 나당동맹이 나오면 앞뒤가 맞죠. 읽어봅니다.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대나 황웅백계 평안고 소보마 매기에서 이때는 이제 신라하고 백제 유민하고 고구려 유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안승이 보덕국을 만든 거를 신라가 도와주게 됩니다. 안승은 고구려 부흥 운동을 하던 그런 인물이죠. 이거는 굉장히 삼국통일 과정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2번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정답이죠. 나당 동맹이 이때 체결이 되죠. 3번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왕이 피살되었다. 백제의 청왕에 대한 설명이죠. 4번 흑치상지가 임준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것도 삼국통일 과정에서 이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건데 이 뒤에서 뭐 또 나와서 다룰 것 같아요. 이 두 문자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흑치상지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대나 황웅백계 백제 부흥운동, 백제가 망하고 이제 부흥운동이 시작이 돼요. 주류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복도에 바람이 불면 술을 먹은 것 같이 비틀거린다. 뭐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제 풍은 부여풍이에요. 의자왕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여풍, 부여씨가 백제에서 왕족이죠. 왕족이 부여씨인데 일본에 있다가 복신이 부여풍을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류성에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준성이 있죠. 여기서 이제 흑지상지하고 뭐 지수신이라는 이런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제 부흥운동에 관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4번이고요. 5번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이 부흥운동이 한 전쟁이 백강 전쟁이죠. 왜군과 백제는 신라와 당군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읽어봐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었다고 했어요. 문주가 왕위에 올랐다. 문동문 시대가 되죠. 문동무 시대. 고군침 비계. 그럼 여기서 죽은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 죽은 왕은 계로왕이 됩니다. 고군침 비계 문동문 성무이 해서 여기는 이제 문주왕이 되고요.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구천이 관산성 근처예요.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삼국 사기의 기록인데 이제 기록이 좀 좋게 써진 거죠. 원래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군사를 독려해 주려고 갔다가 잡혔습니다. 그게 관산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제 성왕이 되죠.
문동무 다음에 성무이가 이어지죠. 자, 읽어봅니다. 익산의 미륵사가 창건되었다. 뭐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성왕 다음에 서동요의 주인공 무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흑지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삼국 통일 과정과 엮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동진에서 온 마라나타 백동마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침 눌법 할 때 신묘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 내 왕족이 파견되었다. 뭐 이것도 굉장히 반복이 잘 되는 그런 선지입니다. 누구라고 했어요? 무령왕이라고 했죠. 무령왕 때 22담 내에 왕족이 파견되죠. 5번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황산벌 전투가 나옵니다. 대나 안되나 해보자 의자왕 때 대하성을 공격하고 대나 안되나 해보자 대나 황웅백개 평안고 소마매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황산벌 전투는 여기에 들어가죠. 계백이 패하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 당에 의해서 웅진 도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웅진에 설치가 되는 거죠. 통치 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답 가와 나 사이에 있던 거는 뭐 22담로를 설치했다. 이 내용이 되겠죠. 무령왕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문동무 무령왕 사마왕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가왕이 제위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게 제가 문제 배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진도 순으로 앞뒤를 맞췄는데 이거 하나만 딱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놔뒀다가 뒤에서 찍어가지고 같이 올리려다가 빼먹을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한번 봐요. 어차피 끝까지 봐야 되니까. 수원 화성 성역과 연결 축조된 충만제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둔전 경영이 나오고 수원 화성의 수리 장용영. 그럼 누굽니까? 영정조 때 중에서 정조에 대한 업적이죠. 정조는 영조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까먹는다고 해도 뒤에서 또 생각날 테니까. 자, 1번 읽어봅니다.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고려시대에 대한 이야기죠. 뭐 건활해삼 동세저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시대 가면 이제 또 화폐를 한번 외워줘야 되는데 고려 성종 때 나온 화폐가 건원중보입니다.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 하게 되면은 우리 곧 배울 신라 지증왕 때 뭐 지증 신우 우산 순동 막 해가지고 뭐 거의 다 두 문자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지증왕 때 설치된 거예요. 주의할 거는 동시전이라는 게 뭐 시장을 막 시장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때도 중농억상책입니다. 중농억상 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으면은 정착을 하기 때문에 세수가 편해요. 돈을 걷기가 편한데 이제 상업을 하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잘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전이라는 거는 상행위를 막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중농억상책의 일종으로서 농업을 좀 장려하고 돈 걷기가 쉬우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온 기관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그럼 신라 지증왕 때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삼국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곧 나오겠죠. 3번 또 읽어봅니다. 울산왕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백제 지금 성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업진, 진선진 할 때 집업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성기 그 신라의 성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6세기 때인데 진흥왕하고 성왕이 같이 한강을 뺐죠. 한강을 뺏은 다음에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을 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해요. 그 한강 이렇게 있으면은 당항성이 이제 이쪽이에요. 지도에서 보자면 이쪽이라서 이미 이제 통일 전에 여기가 확보가 돼서 중국하고 이제 이제 당나라죠 당시에 중국하고 무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산항이라는 지문에 이렇게 보면 울산항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통일신라로 보는 겁니다. 울산항이 발달을 한 거는 통일신라 때 가서 남북국 시대에 가야 울산항이 국제 무역항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아라비아 상인도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항하고 묶어가지고 울산항이 있기 때문에 당항성은 그 이전에 확보를 했지만 울산항 때문에 통일신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뭐 이건 약간 주의를 하시고요. 울산항 기억해 둡니다. 4번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역법이 제정되었어요. 영조 때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이게 정조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금난전권, 난전이 있죠. 난전 허가 안 받고 막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시전상인이 금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기전을 제외하고 그러면 유기전에 해당하는 거를 난전으로 버렸을 때만 통제권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난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